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437쪽이죠. 벌써 2월 달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토지거래과제 계속 갑니다. 자, 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토지거래가 신청을 했어요. 이건 공동 신청한다고 그랬고, 우리 중개거래일지라도 개공은 신청 의무가 없다겠습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 꼭 들어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에 대하여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허가 불허가 선매가 진행 중이면 그 사실을 통지하라고 그랬어요. 며칠 내? 15일 내.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 안 해주면 이 15일이 끝난 다음 날이에요. 15일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했었어요. 자, 그래서 교재 이제 437쪽에 허가 간주란 말이 있고요. 그 밑에 홈페이지 게재란 말 있죠. 그래서 이게 허가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홈페이지에다 이거 게재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허가를 받았는지, 토지의 소지지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게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밑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가 있죠. 이거를 아주 무지하게 잘 물어보는데 특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농지였어요. 그럼 농지였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거든요. 이것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거 엄청 잘 묻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구역 내 토지가 허가구역 내 토지가 농지였어요. 그럼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셨죠? 이때 그럼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가 신청이 들어오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 이자가 누구냐면 시구 읍면장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권자는 시군 구청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취증 발급권자인 시구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야, 요거 농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허가증 내줄까 말까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럼 내주라 하죠. 그럼 이제 허가증을 내줘요. 그럼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다고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가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자에게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농취증 의제된다는 거 꼭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밑에 이제 계약서의 거민이 의제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계약서의 거민 제도는 말씀드린 바가 있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계약서 원본에다가 거민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을 간주합니다. 허가증이 나가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자,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내려갑니다. 이제 이의신청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럼 허가증이 나갔든 불허가 통지가 됐든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의신청이에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할 수 있다? 1개월. 1개월에 동그라미 확 쳐놓고 이의신청은 1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이의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한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뭐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쉽게 납득이 가요. 근데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예를 들면 허가증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죠? 그러면 뭐 이의신청할 수 있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래서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한 달 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요거 이해해 두시고, 그럼 도계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한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갑니다. 불허가 처분 통지에 관한 매수 청구 438쪽이에요 지금. 그럼 이번엔 허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불허가 나가면요, 이거는 네 사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매수 청구예요. 그래서 자,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역시 동그라미 쳐놓고 1개월 내에 시군구청장, 즉 허가권자한테 이거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팔려고 했는데 네가 허가 안 해줬으니까 네가 이 토지 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매수 청구다. 그러면요, 시군구청장은 매수자를 지정합니다. 매수자를 지정하여 매수를 하게 하는데, 이때 그 매수자가 누가 될 수 있냐면요, 거기 당연히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여기 이제 가능하고요. 거기 그 439쪽에 맨 위에 박스 있죠. 그래갖고 요거 각종 공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산식품유통공사, 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철도공사 이런 데들로 하여금 매수를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31회 때 있잖아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는 문제를 꼭 하나씩 낸다고 그랬는데 요걸 냈어요. 다음 중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공사들 그럼 모두 암기해야 될까 이거? 암기 못합니다. 이런 거 깔끔하게 찍는다. 아셨죠? 이런 거 암기 못해요. 그래갖고 거기에 한국은행 없죠? 그때 정답이 이제 한국은행이 일단 안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특이한 게 지방공사가 빠져 있어요. 지방공사는 웬만하면 들어가거든요. 공공기관에. 근데 지방공사가 빠져 있죠. 지방공사 빠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항만공사였어요. 거기 항만공사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항만공사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봤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암기 안 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 청구 이렇게 매수자를 전력공사 이런 데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매수를 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매수 기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가격을 따져오면 실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죠. 가격이 이 중에 지금 제일 싼 게 그럼 뭐예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죠. 그 다음 감정가죠. 그 다음 실가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팔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불허가 맞았잖아요. 그러면 기준가격이 공시지가 됩니다. 기준가격이 공시지가 돼요. 이거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버리는 토지니까 가장 싼 가격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 가격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시지가 기준으로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꼭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가격이 맞아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불허가 처분 시에는 한 달 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제재. 요거는 잘 아시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 무효죠. 근데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뭐라 해요?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적 무효. 들어봤죠? 민법 시간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허가를 못 받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해버리면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다만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했다. 이때는 유동적 무효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확립한 이론이죠. 자, 그럼 이제 계약 무효라는 거 알고 있고요. 형사처벌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행정형벌을 보세요. 행정형벌. 행정형벌에 양과로 1번이 있습니다.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수김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밑줄이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자,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했다. 계약 무효죠. 그다음에 형사처벌 몇 년?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여기에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30% 벌금은 공시지가 기준이죠. 공시지가 기준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거 외국인 허가 위반하고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외국인 군, 문, 생, 야 들어본 적은 있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건데 요 지역을 취득할 때 외국께서는 허가받고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허가 안 받으면 계약 무효였죠. 허가 처리한도 15일이었죠. 그다음에 형사처벌도 허가 안 받고 계약해버리면 2-2였어요. 이거는 2년 이하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거든요. 근데 토지거래허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몇 프로?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입니다. 참고해 두세요. 있잖아요. 32회 때는 이걸 물어봤고요. 33회 때는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제재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허가를 제재를 직접 물어보기도 하는데 토지거래허가 위반은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우리 법상 허가 위반은 2년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단. 그래서 이제 벌금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나머지 이제 441쪽에 판례가 실려 있죠. 이 판례가 뭐냐면 이게 유동적 무효 판례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토지거래허가제가 우리 쪽으로 28회 때 넘어왔거든요. 공법 쪽에 있다가 우리 쪽으로 28회 때 넘어왔는데 28회 전에는 주로 토지거래허가를 뭘 물어봤냐면 이거 유동적 무효판례 우리 쪽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토지거래허가제 우리 쪽으로 정면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뭐 유동적 무효판례는 물어볼 일이 거의 없는데 2차만 하시는 분들로 해서 이 교재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만 하신 분들은 반드시 좀 읽어주시고요. 1, 2차 같이 하시는 분은 민법 시간 공부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이제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그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 실수요성이 있을 것, 도시군 계획에 맞을 것, 계획의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면적도 적정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수요성, 뭐 거주용 주택, 거북농사 대연임,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이 말도 들어본 적은 있죠. 그러니까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한다, 농업 등의 경영을 위해 취득한다, 다음에 복지시설, 편의시설을 취득한다. 이런 경우는 허가를 다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실수요성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보고 넘어왔어요. 이용 의무 기간을. 자, 그래가지고 토지를 442쪽입니다. 지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몇 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래가지고 이용 의무 기간은 우리가 앞에서 미리 짚고 넘어왔는데 거복, 농사, 대현임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지금 당장 암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탕이 없는 암기는 전혀 쓸모가 없는데 어쨌든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한다, 복지시설,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 편익시설을 취득한다, 농업 등의 경영을 위해 취득한다, 사업을 위해 취득한다, 수용당했어요 토지를. 그러면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요.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이게 도로 개설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이제 허가가 받을 수 있고 이게 실수요성이에요. 이때 이용 의무기한은 기본적으로 2년인데 사업에 쓰기 위해 취득했다. 이때는 몇 년? 4년. 사업이니까 몇 년? 4년. 다음에 현상보존은 도로 개설한다고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현상보존 도로 개설했으니까 몇 년 써야 된다? 5년을 써야 돼요. 다음에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했다. 역시 5년이에요. 나머지는 2년. 그죠? 그러니까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용할 의무가 있어요. 특별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용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로 넘어갑니다. 443쪽이에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이거 매년 1회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쓰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청장이 이자가 제대로 쓰고 있는가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해요. 근데 조사를 했더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라 하고 이행명령이 떨어지죠. 이행명령. 그러면 이행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때는 유예기한을 3개월을 줍니다. 그러니까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이행해라 하고 명령이 떨어져요. 이행명령. 그럼 3개월에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행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세요 하고 문서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내 기간을 정해준다. 그러면 이행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이행강제금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을 때리기 전에 미리 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로 통지하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부과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 이행되지 않았다. 그럼 토지 취득가액의 몇 프로? 10%예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밑줄 쫙. 100분의 10. 확정금이 아니에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금액은 취득가 기준입니다. 취득가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나가는데 이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그 박스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그 박스 안에 1번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냐고 방치했다. 방치의 동그라미. 방치의 동그라미 쳐놓고 토지 취득가액의 몇 프로? 10%예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때는 10%. 방치해버리면 10% 나간다는 얘기예요. 다음 2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는 임대 동그라미. 그럼 이때는 몇 프로? 7%.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이게 부과 기준이에요. 그래서 임대했으면 7%가 나가고요. 자, 3번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거는 그럼 이때는 몇 프로? 그러니까 무단 용도 변경을 했다? 그러면 이제 5% 나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 내지 3 외의 경우에는 기타죠. 그럼 기타의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의 몇 프로? 7%예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이행강제를 부과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지금 그래서 1 내지 3 이외에 그랬으니까 기타라고 딱 메모하면 돼요. 이거를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한 이유가 암기하자는 뜻이죠, 지금. 그럼 이걸 출제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잘 냅니다, 이거. 잘 내는데 우리 쪽으로 이행강제금이 28회 때 넘어왔어요, 지금. 토지거래가 28회 때. 그럼 28, 29, 30, 31, 32, 33. 6번 시험을 치렀거든요. 이 중에 30회인가? 이때만 빼고 이행강제금을 매번 냈습니다, 이거. 그것도 한 문제씩. 한 문제로. 나는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거. 아니,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매회 출제하는 거니까 반드시 철저히 숙지하는데, 이거 최고 10% 이행강제금은 그럼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방이 10개예요. 방이 10개. 이 중에 임대한 게 몇 개? 7개.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5개. 기타 방들은 색칠했어요. 기타 방들은 색칠했어요. 색칠 7%. 참고 여기까지는 꼭 기억하세요. 방이 몇 개? 10개. 이 중에 임대한 게 7개.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5개. 요래 기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치하고 임대를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기준금액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방이 10개, 임대 7개, 용도 변경 사용 5개.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자, 그럼 내려갑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나가죠.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나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밑줄 그어놓고요. 반복하여 이행강제를 부과징수하는데 이때 부과의 중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용 의무기간이 지났다.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거나 이행명령을 이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과를 중지합니다. 부과를 중지하는데 이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하라고 돼 있죠. 밑줄 쫙. 이미 부과된 거 이거 징수하라고 돼 있습니다. 아주 잘 물어봐요, 이거. 이미 부과된 것 징수합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 이의제기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며칠 내? 30일. 30일 동그라미 쳐놓고요. 지금 7번 하고 있죠. 이의제기는 30일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참고 방금 전에 우리가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있었죠. 이의 신청은 한 달 내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며칠? 30일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30일을 한 달로 30일로 바꿔내지는 않아요. 아니, 한 달을 30일로 바꿔가지고 이거 틀린 지분으로 내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충 감 잡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참고하시는데 이의 신청은 한 달입니다. 뭐 모의고사 보면은 어떤 중개사법 교수님들은 이걸 갖다가 막 한 달을 30일로 바꿔내갖고 막 이렇게 틀린 지분으로 만들고 그러시는데 실제 기출은 그렇게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요건 한 달이고 요건 30일이거든요. 그럼 이행강제금은 돈이죠, 지금. 돈이니까 날짜라고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며칠? 30일이에요. 돈이니까. 그래서 30일 내에 이행강제금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강제징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게 이행강제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거기 445쪽에 있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허가를 취소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